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압수물의 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압수의 의의부터 절차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입니다. 압수한 물건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자청 보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사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탁보관이라고 합니다. 자청보관에 이어서 위탁보관도 하나의 보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위험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을 해서 대가를 보관할 수 있지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에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역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청 보관, 위탁 보관, 대가 보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압수물을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요.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지난 시간에 압수 목록을 교부 작성하는 취지를 설명할 때 환부, 가환부 신청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환부, 가환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압수로 인하여 압수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거나 압수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부, 가환부, 그 다음에 피해자 환부도 규정을 하고 있죠. 먼저 압수물의 환부라는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압수는 환부에 의해서 효력을 잃게 되고요. 돌려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존속시키면서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잠정적으로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쓸 압수물에 하나는 거죠. 폐기할 압수물은 가환부해주면 안 되겠고요. 몰수할 것은요.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몰수의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가환부의 대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만 형법 48조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은 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 기타 몰수에 대해서는 형법 총론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가환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적 몰수의 대상의 경우에는요. 그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판례가 대법원 975 2호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975 2호 결정을 보고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형법 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피고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는지 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48조.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수사기관에 대한 환부 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형법 총론적인 지식과 민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판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설시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부, 가환부에 관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하는 수사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판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수사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를 보면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 제기 전이라도, 즉 수사 절차에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8조의 2에서 수사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에 나오는 2017모 236 결정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모 236 압수물 가환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소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 아래 결정은요, 1996년 8월 16일자 93551 전원 합의체 결정인데요.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물론 지금도 의미를 갖고 있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견해를 달리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의무가 면제가 되고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인지, 소유권 포기각서를 써줬을 때요. 그리고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한 국고 귀속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압수 계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견해를 달리했고요. 압수물이라는 물건의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어떤 근거에서 환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환부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또 기소 중지를 한 경우 범죄 사실이 관세법 위반인지가 명백하지 않아서 기소 중지한 경우에 어떤 법률가 적용되는지를 잘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17모 236 결정은요. 2017년 9월 29일자 2017모 236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위에 가환부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언급이 됐던 판례인데 강의안을 만들면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중복된 거를 그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실어놔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에 나오는 판례와 중복이 된다. 자, 이와 같이 수사 절차상의 환부에 대해서 일응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공판 절차상의 환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은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기 때문에 소유자 등의 환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가환부의 경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하여 가환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3조 1항 후단에 이것을 임의적 가환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임의적 가환부죠. 그렇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필요적으로 환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적 가환부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적 가환부와 필요적 가환부로 나눠질 수 있고요. 한편 압수물이 작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데 이를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절도죄 피해 품목 같은 것은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어야 되겠죠. 수사 절차 또는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는 압수작물은 종국재판에 의해서 환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종국재판은 그 심급을 종료시키는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원은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압수된 금목걸이 1개, 증제 1호를 피해자 누구누구에게 환부한다. 이와 같이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합니다. 피해자 교부죠. 만약 피해자에게 가환부한 압수작물에 대해서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에서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하거나 환부, 가환부 및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고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등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불복이 있을 때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7조에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입니다. 216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이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이든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피의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수사를 위해서 수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 구속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필요한 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입니다. 다만 200조의 2 또는 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영장 없이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0조의 2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하는 것이고 201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구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인 때에 한한다. 그래서 각 주에 밝혀놓은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단서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고요. 체포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1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2019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조문에는 단서조항이 없다가 이와 같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주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위해 먼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일정한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제3자의 주거와 피의자의 주거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다만 피의자 이외의자의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장소에 이들이 소재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색은 별도의 조문인 137조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수색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일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현행범인의 체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권한까지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권한까지 있다고 믿게 되면 이른바 착오 문제를 형법에서 얘기하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경우는 체포나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이고요. 두 번째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조문이 216조 1항 2호고요. 첫 번째는 216조 1항 2호, 그 다음에 216조 1항 2호 이렇게 조문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시면요.
이호에 따라서 영장이한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 현행범인 체포를 할 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을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포 현장이란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인 체포의 현장뿐만 아니라 구속의 현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역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바와 같죠.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체포 현장이니까 그 체포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이와 같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을 허용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피체포에 의해서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적법하게 침해될 때에는 그에 수반되는 가벼운 침해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수처분설의 입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빼앗거나 또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수처분설에 따르면 영장 없는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지요. 그 자유권을 침해받는 것에 수반하는 여러 것들이 허용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요. 긴급처분설에 의하면 압수수색과 체포 또는 구속의 동시 병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하는 사람의 안전 또는 체포당하는 사람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체포 구속 현장의 포섭 범위가 좁아지게 돼서 원칙적으로 체포 전이나 체포 후에 압수수색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긴급처분서를 관철을 하게 되면 체포 전이나 체포 후에 압수수색은 허용이 안 되고 체포 당시 체포할 때만 허용된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게 되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시간적 범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포가 전이냐 체포 후냐에 따라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 체포 행위와 압수수색 행위와의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체포 접착설은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행위에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체포의 착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의 착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견해고요. 체포의 전후나 체포의 성공 여부도 묻지 않는다 해서 폭넓게 인정하는 견해죠. 두 번째로 압수수색 검증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고 보는 현장설이 있습니다. 현장에 피의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압수수색 검증 장소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포에 착수했어야 된다 하는 체포 착수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포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에 성공했어야 된다. 체포가 실현되었어야 한다는 체포 실현설 등의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 견해에 따라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의자가 체포 현장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 체포에 착수할 것을 요하는 것이 어떨까? 체포 착수설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체포 착수설에 따르면 피의자가 외출한 상태에서 돌아오면 체포할 의도로서 먼저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피의자가 체포 현장에 없고 체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령 후에 돌아온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거죠. 사후에 체포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우연에 맡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체포할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 체포가 착수한 이상 착수까지 했는데 피의자가 도주했다. 체포에 실패한 경우라도 이런 경우 체포에 착수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된다고 보고 피의자의 체포 전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도망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가 완료된 후에는 그럼 전혀 할 수 없느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체포 착수설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소적 범위는 어떠냐? 반드시 체포를 하는 장소여야 되느냐? 아니면 도주하는 피의자를 따라가서 잡은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체포 현장이란 체포 행위가 행해진 장소를 말하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은 그곳에 체포 현장에 있는 물건과 신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체포에 수반되는 압수수색 검증은 체포 현장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 범위는 이른바 체포 현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긴급행위설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장소적 한계는 피의자의 신체, 체포되는 피의자의 신체 또는 그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소에 미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피의자를 거실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침실은, 지금 체포 장소는 아니죠, 현재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장소는 아니므로 압수수색 검증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이런 경우 거실에서 체포하는데 침실에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수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수색의 대상이 주거인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인 경우 동일한 관리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니까, 가옥 집 안에서 체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 전체, 가옥 전체에 대해서 수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합리성이 있죠. 체포 현장에서 증거 파괴 행위는 피의자 자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장소에 있는 공범자나 가족에 의해서도 행하여진다는 점과, 그럴 수 있죠,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체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범위를 피의자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범위로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 접촉성과 장소적 접착성에 대해서 잘 해봐야 되겠죠. 체포된 피의자를 연행해 간 부근에 있는 경찰서를 체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장소적 이동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체포 현장으로 볼 수 있다고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엄격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영장 없이 했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해 준다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언제부터요? 체포한 때부터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줘야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대마를 소지한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범이니까 현행범이죠,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대마를 압수를 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압수한 대마나 그에 대한 압수조서의 기재는 전부 영장주의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를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2008도 1914호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각주 3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서 공부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구속 현장입니다. 구속을 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상정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조문이 216조 1항 2호에서 2항으로 넘어가서요,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조문 순서 보시면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원래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의 구속이라는 결정을 집행하는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이지만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후 수사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공소제기 후이기 때문에요.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역시 아래 뒷부분에서 수사의 종결과 더불어서 공소제기 후의 수사 부분을 공부할 때 또 다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